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클릭을 하시면은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보기를 누르시면 매매 방법이라든지 규칙, 수익 매매 전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보유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그 다음에 정회원 가입, 그 다음에 영상 제작, 시장 이슈, 그 다음에 특징 종목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옵션 만기일에 대한 상방 포지션에 인한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했었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나름대로 옵션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았는데 오늘 전세계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마지막에 끌어올려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찬가지 500일 이평선에 딱 걸려서 지금 이탈하기 직전이죠.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마찬가지 개인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를 했네요. 어제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연기금조차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네요. 자, 업종별 투자자별 순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7,866억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5,541억 순매도, 기관에서는 2,372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섹터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를 했는 섹터로는 음식료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섹터는 전기전자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쪽에서 3,148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1,55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줄여 나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관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연기금에서 가장 큰 매도를 했는 게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장중 5천억 이상을 순매도를 했다가 장 마지막에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2,577억 순매수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콜을 17억, 그 다음에 풋 같은 경우에는 42억,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3억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고 일단 현물 쪽에서만 봤을 때 선물과 현물만 봤을 때는 시장이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중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일단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가치 투자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가치 투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실적을 볼 수가 있겠죠. 성장성과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안정성과 최소한 내가 투자한 주식회사가 부도날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저평가, 언젠가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저평가 주식에 투자를 하죠. 배당 수익, 은행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에다 맡겨둘 바에는 그냥 배당 투자로 해서 배당 수익을 받자, 이런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만약에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해당되는 주식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 네 가지가 해당되는 주식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배당 때문에 투자한다, 시세 차익 때문에 투자한다, 20년 뒤에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투자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8,000원이죠. 사상 최고가가 62,8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대가 나올 때는 코스피 지수가 2277이었죠. 오늘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까지 간다라고 해도 현 가격에서 30% 정도밖에는 상승 여력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세 차익 때문에 접근을 하신 분들은 잘못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자, 삼성전자가 20만원까지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주식이고 코스피 지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한 8,000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언제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8,000 이상 갈까요? 자, 또 물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이유. 어차피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배당도 많이 준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좋지 않지만은 6개월, 1년, 20년 뒤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언제 좋아질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매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지금도 실적이 좋고 6개월 뒤에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 20년 뒤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내용을 좀 알고 이야기를 해라. 알고 나면은 엄청나다. 자, 삼성전자는 매년 수천 개의 특허를 내는 회사입니다. 전혀 주가 반영이 안 되죠. 삼성전자가 6개월, 1년, 20년 동안 회사에 대한 특허를 내고 사업을 할 동안 다른 기업도 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실적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PC 모니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선호를 했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거를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죠. PC 같은 경우에도 조립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미 지금은 삼성전자랑 중소기업이랑 거의 평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AS 부분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구라든지 축구에 대한 구단주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선수는 조금만 기다리면 제2의 류현진, 제2의 손흥민이 될 수가 있다. 그냥 류현진이랑 손흥민이를 스카웃을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실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전부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자, 주식 투자는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고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을 예측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합니다. 자,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할 남편이 지금은 백수지만 1년 뒤에 공무원 시험을 치고 붙으면은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지금 공무원을 만나는 게 좋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도 실적이 좋으면서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정회원 문의가 많습니다. 정회원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회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을 내가 유튜브에서 추천을 좀 해야 되겠다. 정회원분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할 것 같으면은 나가라. 회비 환불해 주겠다. 근데 그래도 안 나가더라고요. 거의 뭐 3년 전부터 손절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종목 정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냥 교체 매매 정도 했는 게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회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량 때문입니다. 정회원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 정회원 분들도 피해를 보고 저도 피해를 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는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매수하면 올라갈 종목들이 많죠.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매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들이 거래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20만 주에서 50만 주가 되면 충분히 사고 파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30명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최소 50만 주에서 3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50만 주 미만의 주식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주식을 추천한 주체에서,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여러분들이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혹시나 내가 시가에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시장가에 그냥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 상승이 힘들어집니다. 주식을 올리는 세력들이 자기들의 매수 자금 물량이 안 들어오고 이상한 자금의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를 안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매일 영상 제작을 하는 이유, 힘듭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근데 구독자분들도 많아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잘 시간도 없습니다. 자, 제가 종목 발굴을 시작하는 시간은 저녁 6시 이후에 종목을 발굴을 합니다. 자, 6시 이후에 종목 발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이 마친 이후에 종목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공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이게 좋은 점이면은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되는 뉴스라든지 공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영상 제작만 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또 편집을 하는데 또 1시간이 걸리죠. 이 편집을 확인을 하는데 30분 정도가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혹시나 빠진 게 없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종목 발굴을 하는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총 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목 발굴은 제가 사용하는 검증된 검색기 10개에서 종목을 봅니다. 하루에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고 실적을 확인을 하고 재무 분석하고 수급까지 봐야 됩니다.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기타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거래량이죠. 제 일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침 6시에 기상을 합니다. 좀 일찍 일어납니다. 자, 이유는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밤 사이에 주요 이슈라든지 주요 지표, 트럼프라든지 연준이라든지 22, IMF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연설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고, 전일날 미국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지 업종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제가 보는 거는 좀 많습니다, 아침에.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지만 주가 동향을 살펴야겠죠.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빨리 나면 빨리 맞춰버리고, 만약에 수익이 좀 늦게 나면 오후장까지 봐야 됩니다. 그럼 장을 마치고 나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저녁도 먹어야겠죠. 자, 이런 내용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것이 힘듭니다. 편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도 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런 핵심 자체를 잡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추가적인 베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에는 별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가 있었죠.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 가장 대표적인 게 시젠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 랩지노믹스. 근데 이 뉴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틀 전에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감염이 증가됨에 따라서
진단키트에 대한 실적이 2분기에도 호조가 될 것이고 1분기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584% 정도가 늘어났고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 전부 실적이 대체적으로 한 300%에서 많게는 800%까지 상승을 했다. 이틀 전에 이 진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죠.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특징 종목으로 마스크 관련주를 이야기를 하고 관심 종목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은 진단키트 쪽을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적 마스크가 가격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스크는 어느 국가든지 간에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스크보다는 진단키트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일회용 덴탈 마스크 이거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하다가 야간의 지표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강력한 이슈가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한 강력한 코로나19 약물을 찾았다. 한국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췌장암 치료제 나파모스타트 이 연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정도가 강력하다라고 공시를 해버렸죠.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쓰러지는 미국 기업들 2분기 순이익이 40% 이상 추락 가능하다. 1분기 S&P 500 같은 경우에는 기업 주당 순이익이 11.1%가 하락할 것이고 경기 소비재는 44.7%가 급감할 것이다. 2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상당수는 방어를 못하고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자, 미국 실업률이 최대 25% 대공황 수준에 이미 왔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일날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인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간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어떠한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여기에 덧붙여서 골드만삭스는 2, 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했을 때 39% 이상 급감을 하고 실질 실업률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2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채 기준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야간에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가 316만 9천 명이었죠. 예상치는 2,500만 명입니다. 이거보다 높게 나올지 적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그 오전장에서는 11시에 국내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수출액과 수입액, 그 다음에 한국 무역 수지가 4월께 나옵니다. 어차피 국내 지표는 크게 뭐 영향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시간대에 중국 지표가 있죠. 중국 지표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산업 생산, 이 지표를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고정자산 투자, 중국 실직률. 근데 이거는 딴 거는 볼 필요 없고 중국 요 산업 생산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각이 8시를 지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대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신흥 SEC 오늘 시가 대비 소폭 밀렸습니다. 근데 뭐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었고 뭐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일날 말씀을 드렸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가 이하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라. 아마 뭐 평단가 대비 한 1%, 2% 정도 아마 손실 중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뭐 보유 종목이 한 종목이 있으니까 오늘 야간에 지표도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내일 오전장에 또 중국 지표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종목 숫자를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 종목은 관심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이 종목이 내일 상승 출발할 것이고 그 전날 이미 매수를 한 사람들은 상승을 많이 해버렸다면 차익 실현을 먼저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뉴스가 나와서 그런 종목들은 그냥 단타로만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특징 종목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일파마홀딩스, 세 번째 종목은 뉴지랩.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매수를 가급적 자제를 하시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순서는 SK케미칼, 제일파마홀딩스, 뉴지랩 이 순서에 대한 거는 회사의 실적과 재무구조를 토대로 1번부터 3번까지 매겨봤습니다. 꼭 회사의 재무구조대로 상승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일 어떤 종목이 가장 거래량이 많은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랩지로믹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틀 전에 이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죠. 제가 설명을 한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직전 고점 라인대까지 일단은 반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직전 고점 라인대가 뚫려버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반드시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으로 동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 내용을 지금 모든 경제 방송이나 주식 방송, 그 다음에 주식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틀 전에 추천을 했느냐? 안 했잖아요. 맞죠? 이틀 전에 추천은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랩지로믹스로 짧은 수익이 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많은 수익이 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짧은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큰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손실만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면서 짧은 수익이 됐든 큰 수익이 됐든 일단 수익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내일은 오늘 야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이슈가 너무나 많고, 일단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났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을 한 종목 정도를 추천을 드렸을 텐데,
일단 이 종목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은 하루 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하면서 정리도 제대로 못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